안녕하십니까, 오영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니어그램을 이용한 자기 탐구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잡은 것은 이번 세션 때문에 잡은 게 아니라 요거로 이어진 다음 세션을 위해서 제가 이걸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 중에 제가 만난 분도 있고 또 만나 뵙지 못한 분도 있고 그런데요. 앞에서부터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해주라, 감정이입해주라,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잘 살펴주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기질이라는 걸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기질. 그 기질에 맞게 해주는 거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기질을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기질을 알아봐 주는 것들, 기질에 맞게 그 아이한테 맞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근데 부모하고 분명히 아이는 기질이 다릅니다. 그 기질이 다르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의사소통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거기서 상처가 생기고 사실 오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근데 각자 갖고 태어난 기질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질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해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만나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되게 좋아서 만나는데 좀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되게 답답하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본능적으로 나한테 없는 것을 찾기 때문에 처음엔 보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성격의 다른 부분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근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엄마하고 아빠는 대부분 보면 좀 다르게 만나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입양이라는 주제로 왔으니까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양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맞으면 좋은데요. 다 안 맞진 않아요. 네, 한 명하고는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편 부모하고는 기질이 어느 정도 맞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완전히 왼수가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약간 대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질이 맞는 사람이 더 많이 감정 고루를 더 많이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왼수가 되면 안 돼요. 다 같이 화목하게 지내지만 좀 더 기질이 맞는 아빠나 엄마가 아이를 더 전적으로 감정적으로 커버해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온 것은 한국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에서 나온 한국 애니어그램을 갖고 왔어요. 이거 말고도 아이의 기질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건 다양한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냥 이걸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이런 검사를 해보시고 싶은 분은 한국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라는 곳으로 연락을 하면은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내용은 오늘 하는 것은 그냥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은 그 기질별로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유형별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요거를 갖고 온 겁니다. 이건 검사지고요. 검사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아이의 유형하고 기질을 나오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전화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검사 전 주의사항은요, 이게 심각한 정신과 질환이나 뭐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향성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여기선 크게요,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세 가지 유형. 하나는 장 중심 유형. 그러니까 에너지의 방향이 장에 관련된 부분에 좀 이렇게 많이 응축되어 있는 사람이고, 한 유형은 머리 중심. 머리를 기본 에너지로 쓰는 사람들. 또 한 유형은 가슴 중심입니다. 가슴을 기본 에너지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합니다. 호텔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장 중심, 머리 중심, 가슴 중심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패턴이 다르더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불이야를 들었을 때 장 중심형의 사람들은 몸이 먼저 나갑니다. 불이 났대. 이 소리가 어디 나서 불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불 끄자! 이렇게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머리 중심형의 사람들은 불 났어? 그 소리가 지금 어디서 난 거야?
잠깐 지금 바람은 어디서 불고 있지? 잠깐 119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되나? 그래서 몸이 나가기 전에 먼저 머리로 생각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자, 가슴 중심형의 사람들은 어머 불났대. 나 심장이 두근거려. 나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 어떡하지? 하고 가슴으로 먼저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약간 극대화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들으십시오. 네. 그 가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애니어그램 검색상에는 2번, 3번, 4번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슴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에너지의 중심을 가슴, 감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인 거죠. 자신의 존재를 세상과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삶의 에너지가 있고 인간 존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칠까 봐 되게 노력하고요. 나 역시 감정적인 부분에 많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가슴형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사회복지 상담하고 교육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가슴 중심의 사람이 제 적성에 잘 맞아야 하는 일이. 근데 남의 눈치 많이 보게 되고요. 혹시 다른 사람 피해보면 어떡하나 많이 생각하고요. 좀 잡생각이 많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조금 살아가는데 불편한 유형일 수 있는데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가치관에는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이 관계 맺는 거에 에너지가 많이 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유형은 2번, 3번, 4번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머리 중심형의 사람들입니다. 머리 중심형의 사람들은요. 에너지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머리, 생각하는 거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과 거리감을 약간 띄우고 생각하고 관찰하는 부분에 있다는 거죠. 관찰,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논리적이고 사고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머리 유형은 5번, 6번, 7번이 머리 중심의 사람들이고요. 장 중심형의 사람들은 8번, 9번, 1번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장 중심형은 에너지의 중심을 행동에 두고 있어요.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행동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현실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이런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겠습니다. 아이가요, 머리 중심형의 사람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해서 그게 설득이 되고 납득이 돼야지만 움직이는 류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장 중심형의 엄마예요. 엄마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해버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이한테 뭘 시켰는데 아이가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애가 굼뜬 것 같고 나한테를 대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너 나 무시해? 너 엄마 말 왜 안 들어? 막 이제 이렇게 엄마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서럽죠. 얘는 자기 머리에서 그게 이해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엄마가 그걸 이해를 안 해주니까 부딪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장중심형의 엄마는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너 지금 엄마가 이 얘기를 했는데 너의 지금 생각은 어떠니? 생각을 물어봐 줘야 되겠죠. 엄마가 시간을 좀 더 줘야 되겠니? 엄마가 시간을 많이 줄 수는 없는데 여기까지 네가 생각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렴 하고 시간을 주는 것들. 그래서 기질에 따라서 아이하고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장중심형 중에 1번 개혁가 유형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 유형을 잘 알아야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 아이들 거 설명할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뭐라고요? 개혁가, 장중심형입니다. 옳고 그름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리고 양심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이래요. 주로 교사, 개혁운동가이며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랍니다. 늘 이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잘하며 까다롭고 높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높아요. 자기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약간 완벽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칭찬을 하는 게 좀 인색해요.
기준치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1번에 아주 1번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식이 뭘 하고 와도 잘했어 그런 거보다는 속으로 삭히면서 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더 발전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가수형에 있는 아이는 관계중심형이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왔는데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칭찬을 안 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검사 안 해도 나는 어떤 유형이구나를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보셔야 돼. 왜냐면 이거는요, 나중에 에너지의 통합하고 또 스트레스 방향 이런 게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내가 아닌 것이 스트레스 받는 그 유형이 나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고 대충 내가 이런 유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검사 한번 해보세요. 이 개혁가 유형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가 유형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적이래요. 아주 원칙주의적이고요. 정건을 잘하고 부지런하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입니다.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당수 새마을운동의 영향도 많이 컸다라고 하는데 그 새마을운동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의 많은 수가 이 개혁가 1번 유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개혁가 1번 유형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남을 비판을 잘해요. 왜? 자기 기준치가 높으니까. 남을 판단하고 좀 경직되어 있어요. 유연하지 못해요. 엄격하고 좀 독단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젠 2번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2번 유형은 조력가 유형이라고 합니다. 조력가, 누구를 돕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감정이 풍부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녔답니다. 다정하고 친절하며 자신을 희생시키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감상적이고 아첨과 아부를 잘한답니다. 대체로 사려 깊고 타인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남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소유욕 때문에 곤란을 겪으며 자신의 필요를 자각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1번 유형은 장 유형이었었죠? 2번 유형은 가슴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가슴 유형 중에서 제일 가슴스러운 사람이 2번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같이 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지만 그 중심에 자기가 좀 있어야 되고 그걸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이 약간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2번 조력가 유형의 장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관대합니다. 사람들 만날 때 되게 관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해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동정심이 많고요. 남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디 가든지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참 이분들하고 있으면 푸근하고 좋겠죠. 근데 단점 볼게요. 좀 사람한테 의존적이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독점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첨을 잘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 비율을 좀 잘 맞춘다는 보고 보시면 되겠네요. 좀 일에 끼어드는 거를 좋아하고요.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정하고 이러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2번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신경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 소진이 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아프거나 그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남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번에는 가슴 중심 유형 중에 성취자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 가슴 중심이 아까 2번, 요번엔 3번입니다. 이 3번의 유형을 저희는 성취자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신감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끌며 매력적입니다. 아까 2번은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 반면에 이 3번은 사람과의 관심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그걸 적절하게 대처해서 사람 관계에 굉장히 매력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망이 크답니다. 야망이 많고 유능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자신의 위치를 늘 염두에 두며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들이랍니다. 대체로 이 교섭에 능하고 침착하지만 자신의 이미지와
남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고민하기도 안 봐요. 그러니까 역시 2번 유형과 마찬가지로 3번 유형도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엄청 많이 신경 쓴다는 거죠. 2번은 그냥 아주 지고지순하게 돕고 이러는 게 관심이 많은 반면에 3번은 약간 지략에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중심이 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들의 문제점은 일 중독과 경쟁심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쟁심이 조금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3번 유형, 성취자 유형의 장점하고 단점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자 유형의 장점은요, 자신감이 일단 있대요. 그리고 무엇인가 일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한답니다. 그 실용적이고 일하는 거예요. 아까 2번 유형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성장하고 세상이 굉장히 사랑으로 넘치고 약간 아이디어란 부분이 있다면 이 3번 유형의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해도 어느 게 더 실용적일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약간 그렇게 좀 목표지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요. 목표지향적입니다. 아까 2번 유형의 사람들은 목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세상을 함께 살아갈 만한 그런 세상에 맞추는 것에 목표가 있다면 3번 유형의 사람들은 물론 그 목표가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거의 목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물론 노력은 같은 노력을 하지만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목표지향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허영적이고요. 이미지를 약간 의식하는 부분이 있고 거칠해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약간 허위적이고 약간 나르시스틱하고 부정하답니다. 자, 3번 유형들 기분 나빠하실 텐데 이거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점 중에 이 중에 나하고 유사한 거, 근사한 거 하나 정도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슴 중심형의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4번 유형 예술가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아주 잘 알며 감수성이 예민하고요. 말이 별로 없답니다. 대체로 감정적이므로 정직하며 아주 창의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아주 자의식이 강하고 쉽게 우울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피하는 이유가 자신의 약점이나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약간 이제 예술가 유형에 많은 사람들인데 평범한 삶의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간 이런 감정 기복도 약간 있고 자기 감정이 굉장히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우울증이나 약간 자기 연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가슴 중심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하고요. 이해심이 많답니다. 사람들을 뒷받침하고 도와주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질투심과 복수심이 생기고 죄책감에 약간 사로잡히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굉장히 충실한 유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감정의 기복도 약간 있고요. 약간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가형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술가형의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점은요, 예민합니다. 그리고 독창적이고요. 예술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하고요. 교양 있고 아주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울한 부분이 좀 있고요. 소유욕이 좀 많고요. 자의식이 좀 강하답니다. 그래서 좀 예민하고 과민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머리 중심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중심형. 5번 유형입니다. 우리는 이 5번 유형을 사색가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색가 유형. 경각심과 통찰력이 있고 호기심이 많은 유형의 사람이에요. 복잡한 생각이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하는 능력이 아주 있어요. 독립심이 강하고요.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원 이런 분들이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대인관계는 약간 확 달려들지 않아요. 약간 사이를 두고 경계를 한 상태에서 관찰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초연하기도 하지만 일에 집착하고 또 열심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뭐 약간 허무주의, 약간 고립적인 부분들 이런 것에 약간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끈기가 있고 아주 현명하고 분석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약간 지적인 오만함과 약간 분석에서 오는 약간 흠잡기를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 처음에 봤을 때 다가가는 게 쉽진 않아요. 확 달려들지를 않고 가만히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좀 사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색가 유형의 장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석적이고요. 관찰합니다. 그리고 초연한 부분이 있고 현명하고 객관적인 부분이 있고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성적이고요. 또 사색적이고 약간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거나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답니다. 어떤 행동을 하거나 과감하게 하지 않고 약간 소극적이고요. 감정을 약간 자제한 상태에서 사람을 처음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유형이죠. 내 아이인데도 우리 아이가 머릿속에 뭐를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사색가 유형의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머리 중심정 중에 6번 유형인데요. 이 6번 유형을 우리는 충성가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가 유형이요. 자, 의지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며 책임감이 강하고요. 믿을만 합니다. 훌륭한 문제 해결사로 문제를 파악하고 협력을 촉진할 줄 압니다. 반면에 좀 방어적이고요. 회피적이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불만을 갖는 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걱정이 많은 유형이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우유부단할 수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되게 신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쌓이면은 청소년기나 이런 때 반항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기 부정하고 의심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걱정이 많고 뭔가 조금 내성적인데 말수가 적고 얼굴이 약간 우울해 보이거나 침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춘기 때 그런 걸 잘 극복한 친구들은 이분들은 어떠한 오너보다는 오너 밑에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가잖아요. 그래서 충성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더 잘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6번 충성가 유형의 장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말 충실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고요. 현명합니다. 남을 존중할 줄 알고요. 믿을 수 있고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좋을 때, 격려받고 이럴 때. 근데 충성가의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일단 겁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요. 뭔가를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걸 잘 못하고요. 좀 방어적이고 불안해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머리 중심형 중에 낙천가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슨 유형이라고 여러분? 낙천가. 7번이 낙천가 유형입니다. 외향적이고요. 긍정적이고 다재다능하고 아주 자발적입니다. 노는 것을 즐기며 밝고 아주 실천적입니다. 일을 지나치게 잡아 늘어뜨리고 산만하고 규율을 잘 못 지켜서 자신의 능력을 적절히 적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 중에 우리 애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친구 때문에 망해요. 친구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이런 애들을 보면 낙천가 7번형의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했을 때 끝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인이 됐을 때 이 세상에 적응하는 거가 굉장히 빠른 유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늘 새롭고 신나는 것에 경험을 찾으며 무엇인가를 유지시켜 나가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좀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간 충동적이고 참을성이 없어 보이는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나 부모님이 머리 유형에 굉장히 신중한 유형이라고 했을 때 아이가 낙천가 유형이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궁합을 이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낙천가 유형의 장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사교적이고요. 즐거워요, 일단은.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하고요. 쾌활하고요. 모험을 좋아합니다. 요즘 아이콘에 맞는 캐릭터라고 하면 좋겠죠? 그쵸?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어떤 불편한 문제가 있을 때 끝까지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약간 도피주의자라고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끊임없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약간 산만할 수 있고요.
쾌락주의적이래요. 자, 좋은 거, 재미난 걸 좀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약간 자제력이 없을 수 있고요. 약간 좀 들떠 있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맨 처음 1번이 장중심형이라 그랬었잖아요. 그 장중심형에 또 다른 장중심형이 8번입니다. 장중심형은 8번, 9번, 1번인데 제가 아까 1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설명드리는 유형은 8번 지도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유형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며 좀 강하고요. 고집이 셉니다. 어디 가든지 자기가 리더 해야지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좀 자신감이 넘치고 강하고 좀 고집이 셉니다. 남을 보호하는 거를 아주 좋아하고요. 임기응변의 능력이 있으며 근데 대신에 좀 직설적이고 과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엄마, 특히 아버지가 이 지도자형의 사람이면 집에 있는 가슴형의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직설적으로 꽂듯이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팍팍 좀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존심이 강하고요. 권력을 휘두르기를 좋아한대. 이게 나쁜 권력이 아니야. 어디 간지 오늘 내가 살게. 뭐 내가 책임질게.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류의 사람들. 자신들이 주변의 환경, 특히 사람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가끔 남들과 대결을 하여 협박하게 기싸움 같은 거 하면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를 조절하고 이렇게 약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잘 얘기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간 강해 보이고 싶어하고 약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지도자 유형의 장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실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활발하고요. 자신감이 있고요. 강합니다. 겁이 없고요. 굉장히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점은 어떨까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타인을 약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리더가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약간 고분고분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반항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약간 자기중심적이라고 보일 수 있겠죠. 약간 오만한 느낌을 자칫 잘못하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정자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정자, 장중심형의 마지막인 9번 유형을 우리가 조정자 유형이라고 합니다. 9번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포용할 줄 알고 믿을 수 있으면 좀 안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창의적이고 낙관적이고 남들을 잘 지지합니다. 장중심형이지만 굉장히 관계 중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남들과의 좋은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고 대충 약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불화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점을 숨기고 문제를 단순화시키려고 하고요. 속성한 일은 무조건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드러내 보이지 않고 뭐 자기 안에 어떤 이거 조금 하면 돼요. 뭐 잘 표현하지 않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게으름과 외고집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좋은 게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좋게 보이지만 자기 안에 또 강한 고집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개혁하지 않고 문제를 축소하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막 개혁가 1번 유형의 입장에서 봐서 약간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장중심 유형 9번 조정자 유형의 장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굉장히 평화적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평화적이고요. 또 침착합니다. 침착하고 다른 사람한테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인내심이 아주 강합니다. 인내심이 강하고요. 온순하고요. 끈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떠한 단점이 있을까요? 게으르고 잘 잊어먹고 뭔가 결정을 못하고 무감각하고 약간 건망증이 있어 보이고요. 약간 허무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각 유형의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애니어그램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각 유형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애니어그램은 인간은 누구나 이 9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긍정의 것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1번 유형 있잖아요. 그 1번 유형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4번 유형에 우리 아까 단점이 있었죠. 4번 유형의 단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검사하지 않고 그냥 봤을 때 저 사람 4번 유형 아니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4번 유형의 단점이 보이니까. 그러면 이 1번 유형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4번 유형의 단점이었던 약간 우울하고요. 소유욕이 많고요. 자의식이 강하고요. 과민하고 움츠려두고 자기학대적입니다. 평상시 건강할 때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남들하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1번형의 사람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지 건강하냐면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좀 낙관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일도 좋지만 다른 사람하고 사교적이고 좀 즐겁고 이렇게 자기 삶을 조금 웰빙의 관점을 보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2번 유형 아까 말했죠. 2번 유형 가슴형은요. 스트레스 받으면 평상시 2번은 다른 사람 관계 중심적이고 막 그런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8번 유형의 단점처럼 나옵니다. 공격적이고 타인을 막 조종하려 하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나도 이제 이렇게 안 살아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2번 유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할 수 있냐면요. 평상시 삶에서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맞추는 에너지를 나 자신한테 맞추는 겁니다.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내 몸하고 나의 감정이 예민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독창적이고 예술적이고 자신의 감정에 신경을 써야지만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유형이었었죠. 3번 성취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건강하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보일 수 있대요. 아주 진취적이고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게으르고 잘 잊어버리고 뭔가 결정을 못하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이렇게 보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유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냐면 충실하고 친절하고 현명하고 남을 존중하고 믿을 수 있고 용감하고 여기에 뭐가 하면 좋을까요? 남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핵심이 되면 훨씬 더 나와 남이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유형이 될 수 있겠네요. 아까 말한 예술가 유형, 이 4번 유형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원래는 4번 유형들이 독립적이고 좀 자기 혼자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의존적으로 바뀌고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관계 중심형에서 남한테 막 맞추면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막 뭐랄까 분란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답니다. 이 4번 유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냐면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대요. 예술가의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감성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 정하거나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원칙을 정하고요. 정리정돈을 잘하고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는 걸 해야지만 건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번 유형의 사람들 보겠습니다. 이 5번 유형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보일 수 있대요. 좀 도피하고 싶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하고요. 약간 산만하거나 쾌락주의적이고요. 자제력이 없고요. 평상시 보이는 신중한 모습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형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반대급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5번 유형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적인 사고 안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현실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활발하게 교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거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5번 유형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형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떠냐면요. 좀 허영적이고요. 거칠애를 하고요. 조금 나르시스적하고요. 좀 평상시하고 다르죠. 6번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충성심이 강하고 이런데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나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나도 좀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6번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6번형의 사람들은 평상시 불안도가 좀 높아요.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적으로 생각하려고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그것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침착하고요. 인내심을 갖고 끈기가 있고 해서 뭐든지 긍정적인 방향에서 자꾸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이 6번 유형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7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7번 유형의 사람들은요, 평상시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큰 웃음이 있고 에너지가 많고 좀 그렇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뒷마무리는 약간 안 되지만. 근데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을 막 비판합니다. 막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7번의 좋은 장점이 되게 유연한 사고인데요. 유연하지 못해요. 굉장히 엄격하고 독단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7번형의 사람들은 평상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7번형 사람들은 머리 쓰는 거 귀찮아한다 그랬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즐거우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좀 분석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 관찰하려고 노력하는 거. 머리 쓰라는 거죠, 여러분. 좋아서 막 들뜨지 말고 초연하게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현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객관적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확 달려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좀 떨어져서 초연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7번형에는 약간 즉흥적이고 들썩들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하기 전에 분석하고 관찰하고 이게 과연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스트레스 받으면 정반대로 바뀝니다. 어떻게 반대로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성적이에요. 되게 사색적이고요. 오만하고요. 소극적이고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주영 씨 있잖아요. 정주영 씨가 8번 유형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성적이라고 해보세요. 이해가 잘 되세요? 사색 생각이 많고 조금 인색하고 오만하고 소극적이고 이해 잘 안 되죠. 이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8번형의 사람들이요, 평상시 건강한 모습으로 건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이 강하고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인색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좀 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평상시 건강하려면 관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하고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고 관대하려고 노력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려고 해야 되고요. 적응력이 뛰어나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를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유형 중에 이 자식들한테 제일 상처를 주는 유형의 사람들이 8번형의 사람들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8번형의 이런 다혈질인 부모님들한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말하라라는 거. 이해를 갖고 노력하라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로도 많이 쓰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특히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9번형의 사람들입니다. 9번형의 사람들은 평상시 굉장히 목가적이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겁이 많아진답니다. 의심이 많아진대요. 평소 아예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게 생각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겁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정을 못 내리고요.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하게 된답니다. 불안해하는 것이 높고요. 9번형의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편안한 마음을 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장점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겁이 많아지면서 다른 사람한테 방어적이고 되고 의심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9번형의 사람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해야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감이 있어야 된답니다.
효율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실용적이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긍정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9번형의 사람은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은 욕심이 너무 없어 사람 참 좋아 욕심이 너무 없어 인생에 목표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가지라는 거죠. 목표를 갖고 그것을 부지런히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 효율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안 그러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번형의 아이들은요. 엄마들이 보면 속이 터져. 우리 애는 욕심도 없고요. 세상에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아이가 아까 말한 9번형의 아빠를 만나봐요. 얼마나 많은 욕을 먹겠어요, 이 아이가. 그럼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되겠어요. 이럴 때는 아이한테 아주 작은 성취 목표를 주고 하나씩 목표를 성취했을 때 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게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별로 누구나 아이하고 다 잘 지내고 싶지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 성향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 성향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게 다르고 세상을 보는 게 다르니까 나오는 말이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머리에 들어가 보지 못해요. 그럼 상대방이 보이는 이 말하고 표정에서 그걸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향이 다르다는 것은 표현되는 말이 달라요.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로 보일 수 있게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네 성향이 이렇다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혈질인 아빠, 8번형의 아빠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아빠가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야. 아빠도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근데 아빠도 노력을 할게. 아무개야, 아빠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있었으면 나중에 아빠한테 카톡으로 아빠 저희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빠 힘들었어요 하고 꼭 얘기해줘야 돼. 이런 거 있죠. 미리 알려주는 것들. 아까 생각이 많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주는 그런 부분들. 이 9번형의 아이처럼 목표가 없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답답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목표를 줘서 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뭐 책이 없이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대략 그래도 이렇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의 유형별로 사춘기에서 어떻게 다루어줘야 되는지를 좀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